술에 잔뜩 취한 채 유흥주점을 찾아온 현욱. 너 현욱은 접대부 다희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2차도 나가니? 다음날 일을 마친 현욱은 무척 괴로워하는데요. 다희는 현욱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이었죠. KBS 드라마시티 2007년작 신파를 위하여 리뷰 시작합니다.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현욱. 너 방학 시작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 송현욱 선생님 맞으시죠? 네. 네, 택배 왔습니다. 현욱에게 발송자 불명의 택배가 도착하고 그 안엔 현욱의 낡은 휴대폰과 비교되는 최신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장염이라. 썸녀 정화가 있는 병원을 찾은 현욱. 맥주는 내가 쏠게. 장염이라니까요, 손 선생님. 한껏 장난을 치고 병원 앞에서 정화를 기다리던 그때 첫사랑 다희와 마주치게 됩니다. 6년 만이다. 선생님 됐다는 얘긴 들었어. 6년 만에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결혼했다는 소린 못 들었는데 애인 있어? 그냥 뭐 내 얘기 들은 거 없어? 결혼했고 남편. 죽었어. 5살 난 딸 하나 있다. 가정사만 확인한 채 다희를 보내는 현욱. 전화번호 뭐냐? 뒤늦게 싸이월드와 졸업 앨범을 뒤지며 다희의 신상을 파악하는데 김다희 씨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다희의 직장은 유흥주점이었고 괴로움에 술을 들이키던 현욱은 술 기운을 빌려 다희의 주점을 찾아갑니다. 다희를 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현욱. 전철역 앞에 빨리 나와라. 머리 감는다고? 내가 니네 집 앞으로 갈까? 선물을 주기 위해 다희를 기다리던 그날 뭐 비디오 본다고? 다희는 온갖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았고 요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현욱은 그럼에도 선물을 꼭 아는 채 하루 종일 다희를 기다렸지만 현욱은 그렇게 잠수 이별을 당합니다. 다희도 그날을 회상해 보는데요. 전철역 앞에 빨리 나와라. 지금 안 돼. 나 머리 감을 거야. 니네 집 앞으로 갈까? 오지 마. 나 비디오 보고 있어. 다희는 온갖 거짓말을 하며 나오지 않았고 전화 안 받아.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수 이별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현재 너 2차도 나가니? 혹시나 하는 현욱의 질문에 다희는 보란듯이 현욱과 하룻밤을 보내버립니다. 첫사랑이 매춘부가 되었다고 생각한 현욱. 다희의 연락처를 지워버리곤 정화의 공통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요. 당신들 언제부터 사귈 거야? 우리 그냥 친구예요. 그런데 다희 씨가 이희한테 현욱 씨 주소 물어봤었대요. 비밀을 토로하는 친구 와이프. 다희가 말하지 말래는데. 정화는 둘의 사이를 눈치채고 현욱은 택배 발송자가 누군지 알아냅니다. 과거 다희의 집 앞에 선물을 두고 떠났던 현욱. 선물의 정체는 휴대폰이었고 다희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보냈던 것이죠. 내가 준 건? 6년 전이야.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 왜 헤어졌는지 물어보는 현욱. 이혼하지 말자. 나 왜 차인 거야? 외제차 타고 다니던 그놈, 그 사람이 네 남편 된 거야? 다희는 부정하지 못하고 가난한 복학생 차버리고 외제차 만났으면 잘 살아야지. 술집에서. 외제차 남편 도박하더라. 2년 있다 집 팔고 자기 사망 보험까지 차 앞 들어오게 하고 죽었어. 알았어, 그만해. 네가 시작해놓고 뭘 그만해? 그 정도도 말 못해? 잘 살아라. 술 팔아서. 상처만 받은 채 집으로 돌아온 다희. 다희에겐 외동딸 혜리가 있었고 다희는 혜리의 방을 정리하며 수납장을 꺼내는데 사실 현욱의 휴대폰을 간직하고 있었던 다희. 잠시 감상에 빠져보는데요. 이때 어머니가 들어오고 너 혹시 현욱이 만났어? 현욱을 만나보라 권유하는 어머니. 선생님 한다며. 현욱이가 엄마 아들이면 그런 소리가 나와? 다희는 강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현욱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다희 어머니시라고요. 어떤 말을 들었는지 충격에 빠진 듯 과거를 회상하는 현욱. 얼굴만 보고 갈게요. 그럼 집으로 안 찾아갈게요. 수술비도 없고 병원비도 없어. 다희의 집안은 아버지의 불치병으로 인해 심각하게 기울었고 애 아빠 일하던 회사 사장님이 전부 다 내주시겠대. 전세방도 구해준대.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목숨에 대한 비용은 사장님이 우리 다희를 좋아해. 결혼을 시켜달래. 사실상 다희의 매매혼으로 지불되었죠. 우리 다희 흔들지 말아줘.
사실 이별 사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현욱. 다희에게 사유를 직접 듣고 싶었고 전 남편이 다희를 돈으로 샀듯이 현욱은 그렇게라도 다희를 가져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불치병은 다희에게도 유전되었고 간호를 맡은 정화가 모든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욱에게 다희 씨라고 했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죠. 다희 씨 무슨 병인지 몰랐어?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 어머니는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 연락도 없으시고. 어머니 대신 왔다는 지인 아주머니의 설명. 몇 살이니? 한편 현욱은 5살이 된 혜리를 보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혜리 나랑 헤어지고 1년 있다 나온 거지. 혜린 이 딸일까봐? 이때 다희에게 전화가 오고 뺑소니요? 다희는 또 한 번 비극을 겪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었어. 혜리 내 딸이라고 하시더라. 그 남자 만나기 전에 너 임신했었다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다희. 혜리야, 엄마 친구 아저씨 알지? 선생님 아저씨? 앞으로 아빠.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는데요. 다희는 결심했다는 듯 현욱을 부르고 지금 확실히 말할게. 네 딸 아니야. 나 6년 전에 너랑 잤어. 근데 아무 일 없었어. 저 현욱이 좋아해요. 엄마가 전화했었다고 내가 시킨 거야. 이제 그만 놔주세요. 현욱이 또 아프면 안 돼요. 정화의 진심 어린 호소에 휴대폰 보낸 거 너 꼬셔보려고 그런 거야. 너 정말 완전 심파다. 다희는 억지로 현욱을 밀어냅니다. 현욱은 다희를 잊으려는 듯 정화와 시간을 보내고 사실상 시한부를 살아야 하는 다희는 지방의 유흥주점과 거액의 계약을 맺고 꼭 다시 보는 거다. 정들었던 동료와도 이별하며 어머니의 지인에게 계약금 전부를 건네곤 혜리야. 혜리를 맡기기로 합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다희. 이제 다희에게 남은 거라곤 죽을 때까지 웃음과 몸을 파는 일뿐이었죠. 한편 현욱은 정화의 잠자리에서 결국 다희를 떠올렸고 둘의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하죠. 장염은 괜찮아? 아이고 술병은 술로 다스려야지 돼. 이게 다희 씨가 준 거지? 응. 이거 버린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현욱. 버릴 거야. 현욱은 결국 정화가 아닌 다희를 택합니다. 체념한 듯 차에 오르는 다희. 이때 현욱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전화를 애써 끊어보지만 현욱이 차를 가로막고 뭐야 저 새끼. 애처롭게 다희를 부르죠. 결국 심하게 구타당하는 현욱. 이에 다희는 결심한 듯 현욱에게 다가가 지금 너 따라가도 한 달이면 기어 나와서 또 이 짓 할 거야. 다시 한번 현욱을 밀어내기로 합니다. 제발 꺼져. 이때 경찰이 도착하고 현욱은 경찰에게 다가가 제가요 저 여자랑 연락했어요. 다희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 여자랑 돈 주고 잤다고요. 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듯 자수를 해버리죠. 떠나라는 말과 다르게 손을 꼭 잡은 다희. 나란히 놓인 둘의 핸드폰과 함께 둘의 처량한 모습으로 드라마는 종료됩니다. 우선 드라마의 제목으로 쓰인 심파의 뜻은 감정이 과잉되거나 논리의 개연성을 무시한 채 감정을 강요하는 작품 정도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다희는 현욱과 다르게 현실적인 선택만 해왔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가 부족하고 집안의 생계가 위협받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회사의 사장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현욱의 미래를 위해서 정화의 바람대로 거짓말을 하며 현욱을 밀어내는데요. 마지막엔 지방 술집의 포주에게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혜리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지인에게 모든 돈을 주고 마치 최후를 기다리듯 차에 오르는데요.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했던 다희는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은 셈이었죠. 하지만 현욱은 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정화를 택했어야 했지만 결국 다희를 선택하는
가장 감정적인, 즉 심파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완전 심파다. 또 다희를 보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미래까지 버려가며 경찰에 호소하죠. 다희 또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 감정을 원하고 있었고 떠나라는 말과 다르게 현욱의 손을 꼭 잡는데요. 앞으로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내 감정과는 다른 선택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현욱이라면, 다희라면, 그리고 정아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케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